스루프타임즈 2022년 10월 10일자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고 해서 타이완, 현재로선 대만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검색을 해보면은 대만하고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이라고 건국기념일인데, 국내 뉴스나 일본 뉴스에서 이 쌍십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부터 좀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발췌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대리 어떻게 뉴스만인데 대시 발음을 잘 못하겠네요. 잠깐 죄송합니다. 대만 쌍십절 맞는 차이 잉원 총통 대만 해협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중국을 비판했다 하는 뉴스입니다. 대만은 10일 개천절로 규정 쌍십절을 맞았습니다. 차이 잉원 총통은 식에서 연설하고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서 대만 해협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 입장에서는 과거 중화민국이죠. 자신들은 아직도 중화민국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외국에서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상 중화민국으로 안 부르고 타이완으로 현재 부르고 있고, 한국에서도 타이완이라고 대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검색해 보면은 중화민국으로 병기해서 해주는 예의는 한국 언론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지식백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직 중화민국이라고 병기해주고 있는 예의는 한국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식견이긴 하지만요. 근데 여기에 일본 국회의원 20명 가까이 참석했고, 미국, 캐나다 등 대표단도 참석했는데, 한국은 아마 축하 사절단이나 간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3년 만에 열렸다는 얘기고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이 기념식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와 연계되어 있음을 내외시에 과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일본 뉴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있는 사진은 국내 뉴스원에서 이 AFP 뉴스를 인용해서 간단하게 사진만 보도하는 그런 수준이 이제 한국 언론에서 취급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쌍십절이라는 게 이제 신의 혁명에 의해 가지고 이 중국이 중국 한족이 청나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중화민국을 말하자면은 건국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중국의 개천절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연합뉴스로 이 거제 연합뉴스 보도인데 이제 일본판입니다. 국내 뉴스에 이런 게 좀 눈에 잘 안 띄었었는데, 한국 독도 부근 해상 연구를 담당하는 선박 독도놀이 9일 처음으로 출항했다. 그동안에는 어떤 민간 어선들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를 출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날 오늘 도착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독도 전용 연구선이 우리나라에서 출항했다는 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쪽에 알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현대 비즈니스라는 일본 언론 매체는 한국에 매우 비판적인
언론 매체인데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한국 사랑인 일본인에게 이변 아리. 그러니까 아리라는 게 무슨 제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건 이변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일국 전국에 너무 퍼진다. 한류 열풍이 위험한 결말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비꼬는 식의 그 제목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일본 전국에 그 한류 열풍이 지금 돼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케이푸드 같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한국 슈퍼 및 그 편의점의 열풍이 불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제 생각에는 한국 음식이 뭐 좋긴 좋아서도 그렇겠지만은 일본의 일본도 인프레가 돼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수입해서 글쎄요 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그 도쿄나 오쿠보 등이었지만 지금은 뭐 전국적 지방으로 도시가 퍼져가지고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는 거죠. 한국 소주, 한국 라면을 젊은 애들이 먹고 있다. 필자 등은 쌀과 보리, 옥수수나 타피오카 등을 섞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한국의 소주보다 술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정성으로 만들 일본의 소주가 깊은 맛이 있고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젊은이들은 그러지 못한 듯하다라고 이제 젊은 세대를 비꼬는 식으로 이제 뉴스 보도를 내는데요. 인기 시업의 대표격이 한 세 군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스마트라는 데하고 한비니와 국제시장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한국 이 슈퍼 및 편의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 제목에 이제 그 끝부분에 한류가 끝나는 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뜬금없이 뭘 한국과 달리 그 대만은 그 친일의 나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왜 써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그 프라이데이 디지털이라는 데서 1년새 140kg의 리바운드, 김정은 체중 격증, 놀라움의 배경 해가지고 한 1년 전 그 사진과 현재 다시 그 살찐 사진을 비교했는데 그 원인이 뭔가 그 폭금, 폭식, 뭐 이런 거로 스트레스성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보도를 낸 게 있네요. 마오 반열로는 시진핑 폭탄 선언, 납자가 엎드린 중기업들, 그 한경 강현우 특파원의 그 10월 9일자 뉴스 보도입니다. 압축해서 그 소제목으로 표현한 거 보면은 성장에서 분배로 회귀한다. 선불원에서 공동부유로 민간기업의 부독점 안 된다. 정치사회주의, 경제사회주의 이 두 트랙을 폐기하고 사회주의로 통합한다. 는 게 이제 시진핑의 이제 그 장기적인 집권 것인데요. 좀 우려되는 바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미국과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있다는 거고, 히터리 업체 통합해 국유화하고 조선 화학사 합병해가지고 덩치 키우기를 한다. 뭐 조선 얘기하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국하고 경쟁을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경쟁 그런 거니까요. 이게 뭐 지난 30일 국경절에서 또 뭐 30일날 무슨 국경절이 있는 거죠. 공산당 입장에서는 리셉션 행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리거창 씨가 좀 보이고 또 이게 뭐 제3인자라고 그렇게 돼 있나요? 뭐 이런 게 얼굴이 보이네요. 자, 에, 미국 아니 영국 그 총리 그 트러스 영국 총리 여성 총리인데 우리 경제에는 세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 성장, 성장. 첫째도 성장, 둘째도 성장, 셋째도 성장이다.
낮은 세금과 높은 성장은 여전히 우리의 계획이다. 감세 정책은 경제적으로 올바른 일이다. 이게 이제 보수당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 사진을 인용한 것은 이제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에서 쓴 겁니다. 그 옛날 잘 나가던 이 영국이 지금 성장을 외치고 감세 정책을 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러스는 오랫동안 보모처럼 구는 국가를 반대해 왔다. 그러니까 이제 큰 정부를 반대해 왔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거를 한번 이 논리 구조, 필요 조건이라는 그 논리 갈등 해소도 또는 뭐 이런 논리 구조도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영국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 성장을 세 번씩이나 얘기했으니까 이 성장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감세 정책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은 좀 더 긴 화살이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는 그 자유자본주의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긴 화살적인 이유로 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편 영국의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정화 정책을 해 나가야만 된다. 사회가 안정화가 돼야 된다. 사회가 안정화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분배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건 사회당 측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시진핑의 용어로 공동부유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소개한 이 정치는 사회주의로 가고 경제는 자본주의로 한 데는 현재 중국의 두 가지 트랙은 자기는 이제 폐기를 하고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게 이제 시진핑의 주장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과 분배 정책은 현재 대립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분배도 좀 일어나야 되고 감세 정책도 뭐 일어나서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감세 정책도 썼다가 또는 상황에 따라서 분배 정책을 좀 강화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게 운영의 묘를 좀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분배 정책을 위해서는 이 일반 사회주의 정권들이 독재 사회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많고 대표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공산주의 아니냐 이겁니다. 공산주의는 뭐 독재가 이제 필히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가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장점이냐 그러면은 결국 뭐 선거를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특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피를 흘리고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특징은 그럼 상징적으로 그냥 뭐냐 그러면은 상대방 안 죽이고 독재자 안 죽이고 현재 이 집권자를 피 안 흘리고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용어가 뭐 이것도 유튜브 성재준 TV라는 데서 말하자면 캡처를 한 건데 이게 옛날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권력 투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시끄럽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이거에 또 항소해서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8일 만에 또 복귀한 게 돼 있고 아직까지 소송전에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또 뭐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뭐 소송을 하고 있는데 내 가족에게 금전적 이익이 가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현재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이 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화면에 글씨로 좀 내보냈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죠. 그렇게 따진다면 가족 채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잠깐 이런 거를 보면은 하도 그 정신 혼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영국 총리가 얘기한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 왕짜증이 나 가지고 이런 표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 논리로 얘기할 때 이제 갈증이라고 제가 썼네요. 갈등 및 대립. 이는 논리적인 용어고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이제 컨실리션이라고 해서 법률 용어로 합니다. 이게 그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이 뭐 이렇게 그 부서지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 그 충돌이라고 해서 무슨 뭐 쌈박질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성까지 얘기하는 건 영어로 컨실리션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클러시, 그 다음에 무슨 임팩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든 임팩트, 영화 제목에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콜리션이라는 게 이제 비교하는데 적절한 용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해라는 말이나 또 이해 갈등 및 대립이라는 용어나 결국은 돈의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돈의 이해관계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소송 하는데 공적 자금으로 그 변호비를 내는데 민주당이 그러면은 그 가족하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한테 그걸 변호를 맡긴다면은 그게 이해 충돌 아니겠느냐? 그것이 잘못됐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왜 뭐 잘못됐느냐 했더니 그러면 이제 반론이 얘기한 게 대기업 재벌이 가족 채용하는 것을 당신네들이 항상 문제지 삼고 이게 합리적이라기보다도 말하자면은 그 특권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합법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비판적인 입장에 있던 민주당의 논리를 또 당신들은 내로남불이고 당신들이 하면은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면은 내로남불인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회에서 답변한 거라고 그냥 제가 이해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요런 그 갈등 해소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날 정도의 왕짜증 나는 그런 주제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뭐 트위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또 10월 10일 날 오늘 날짜인데 더불어민주당 김의견 대변인이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의 주장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립니다라고 법무부에서 트위터를 날렸어요. 요건 그냥 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원순이나 현재 그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나 뭔가 그 북한 가상화폐에 연계가 돼 있다 하는 설들이 지금 이렇게 연기가 펴져서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검수완박에 대한 얘기로 또 오면은요. 한동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 위헌입니다. 뭐 그 이유를 쭉쭉 들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그 헌법도 소원을 한 거예요. 법무부 입장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측 대리인이 이제 정주영 노희범 변호사인 모양인데, 잠깐 한동훈 그 법무장관의 그 헌법소원 한 얘기의 그 주장은 이제 생략하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켰으니까 이거를 이제 민주당 입장이라고 보면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검수 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다. 이들은 헌법은 수사 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 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육두문자가 나올 뻔했어요. 국민의 법의식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는데,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이 어떤데, 이거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보니까 이 민주당 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런 거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민주당을 국민을 인민으로 생각해서 항상 교화하고 지도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착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은 엘리트 사회주의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 옛날에 지들이 뭐 대학교 다니면서 의식학 운동을 했고, 그걸 지금 586 세대라고 얘기하나요? 민주당 쪽. 그 당시 우리가 의식학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 하에서 인권이 좀 뭐 솔직히 그 좀 이 압박을 당하고 했던 그 과거 역사가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의식학 운동도 일어났지만, 그래가지고 사회주의를 한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합법적이다 맨날 법 가지고 이 싸움진들하고 자빠졌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니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한번 맞는 건지 한번 반성해봐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런 거를 제가 그려봤었어요. 그 분배 성장이라는 게 이제 그 영국 총리를 얘기해서 이제 그 A, B, C를 갖다가 이제 반대로 했는데, 분배 정책을 강조했던 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뭐 이제 이것도 긴 화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좌파 이념과 그다음에 우파 이념. 그럼 이거 영국 총리가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성장을 계속해서 감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좌파 쪽에서는 분배를 해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고소득층이나 이제 그 상류층한테 과세, 중과세를 한다는 뭐 그런 입장이 되니까 영국 총리의 감세 정책에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건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게 뭔가 국가를 조정하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언론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이런 그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못하도록 프로파간다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그 제목에도 얘기했지만은 대립관계를 이분법적으로 일단 대립관계를 만들어 봐야 니들의 주장이 뭐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을 안 하고 난 몰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회피하고 도망하는 그런 비겁한 방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벽을 무너뜨리는 B씨의 필요 조건과 A 공동 목적을 합의하지 못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국가 이익이라는 거. 아까 그러면은 이게 요즘은 이제 국가 이익보다도 저는 이제 생존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생존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도 되고 이건 기업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은 예, 살인을 불사하겠다. 한 놈은 죽어야 된다. 예, 이런 논리까지 나온다면은 이거는 깡패 논리하고 같은 거지. 마피아 논리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뭔가 우리는 공생을 해야 되는 길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댓글은 무모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살이 많이 뺐네요. 그 당뇨가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은 이제 헬스를 해가지고 체중을 뺐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당뇨에 의한 이 급격한 살 빠짐, 저는 뭐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그 아마겟돈 발언을 좀 비난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오래간만에 그 미사일 쏘는 거를 갖다가 중앙통신이 이제 그 김정은이가 지켜보고 있는 거를 해서 했는데 좀 더 객관적인 말 잘하지라 그런 데서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객관적인 용어로 서구적 언론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 언론도 아닌 아, 알자지라가 이제 중동의 그 매체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그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그 뉴스를 합쳐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세계는 핵무장을 한 북한과의 공전을 강요당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해라,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전혀 그 이루어지지 않을 걸 같은 거를 요구하면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대화할 용의가 항상 있다는 얘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 아닌가, 이 사람들아. 이렇게 그 북한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죠. 감독했다 이렇게 쏘는 거, 2주간에 계속 쏘는 거를. 그래서 그 북한 전문가 안키드 판다라는 분이 또 있는 모양인데, 알자지라 최근에 그 최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해가지고 결국 대화 없이 북한은 계속 그 핵 개발을 해나가서 과시를 하면서 위협을 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큰 해결책은 없고 북한과의 공전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라면서 이상 10월 10일자 이 대만 중화민국 쌍십절을 맞이한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